오늘 드디어 여러분이 리스닝에서 제일 좀 어려워하는 파트 3번, 4번 이것만 알아도 실전 가서 진짜 많이 활용할 건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지원 토익 해커스 지원쌤입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이 리스닝에서 제일 좀 어려워하는 파트 3번하고 4번에 있는 질문 유형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 풀면 좋은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파트 3번, 4번이 처음에 딱 첫눈에 보기엔 제일 어려워 보이는데 오히려 공부를 해보면 제일 쉬운 파트기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 같이 연습해보고 천천히 따라오다 보면은 이 파트 3번, 4번 제일 많은 문항수 차지하는 69 문항도 다 태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처음 시간으로는 전체 답안 문제 같이 볼게요. 그래서 주제랑 목적이 뭘까요? 처음에 대화의 주제 아니면 뭐 전화의 목적이 뭘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랑요. 화자들의 직업과 장소 물어보는 문제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전 문제도 같이 하나 풀 예정이에요. 자, 주제랑 목적 줄 때는 이런 거 써져 있을 거거든요. 파트 3번은 이제 대화니까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대화가 주로 뭐에 관한 것이냐. 그리고 뭐 speakers, 대화니까 남자랑 여자랑 같이 얘기하는 거 speakers라고 얘기해주면서 mainly discussing, 주로 얘기하는 거 뭐냐. 파트 4번은 혼자서 얘기하는 담화니까 What is the broadcast 같은 뭐 방송이라든가 What is the announcement 같은 거 나오면서 mainly about, 주로 뭐냐 이런 거 물어볼 거고요. 이런 것도 예전에 why calling, 왜 전화하냐. 그래서 전화 목적이 뭔지 묻는 거. 그리고 밑에 한마디만 보면 이걸 목적 묻는 문제인 거 바로 알 수 있죠. purpose 묻고 있는 거 보셨으면 얘가 목적 묻는 What is the purpose of the announcement 하면 announcement의 목적. What is the focus? 제 가장 포커스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애가 주로 얘기하는 거 뭡니까?가 되곤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랑 목적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대화 초반에 집중해서 찍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가 1번 문제를 보통 차지하고 있는데 담화에서 처음 시작에 주제랑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문제가 계속 그냥 이어서 나오니까 초반에 집중해놓고 있다가 들려준과 동시에 바로 찍는 게 중요합니다. 3초. 3초룰이 뭐냐면 원래 뭐 먹으려다가 떨어지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손전해야 주워야 되는 그 타이밍처럼 우리가 순발력 있게 그냥 쭉 듣는 게 아니라 떨어지니까 3초 내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생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초 내에 얼른 주워다가 먹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떨어졌어. 3초는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속 쳐다보고 있나요? 떨어진 걸?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까먹어야죠. 새 걸로. 3초가 끝나면은 이제 뭐로 하셔야 되냐면 question 2번을 향해 2번을 향해 이어가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주제랑 목적 나올 때 여러분이 좀 도와주는 게 I like to, I want to,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라고 처음 시작에 나오는 표현 want을 잘 쓰거든요. I would like to, 내가 좋아해 아니라 I want to, 똑같은 뜻으로 그러고자 한다 라는 표현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주제랑 목적 문제를 제가 추가로 좀 더 가져왔는데 이것만 알아도 실전 가서 진짜 많이 활용할 건데요. 사실 1번 문제에서 주제는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많지 않거든요. 파트 3 13개 대화 중에 한 두세 개? 많아봤자 1개에서 3개? 파트 4 10개 중에서도 2-3개 정도란 말이죠. 여러분 시점 가서 이런 문제가 1번에 있으면 결국 대화의 주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을 빨리 잘해두시면 대화 흐름 쫓아가기가 훨씬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느낌 What has the man? 남자가 항상 표시 잘해두시고 been asked to prepare 보니까 밑에도 prepare가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 얘가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게 뭡니까? 문제가 1번 문제에 자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준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딴 게 아니라 대화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주제 처음부터 끝낼 때까지 준비하는 내용 한 가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파트 3번 같으면 speakers preparing 화자들 다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거 뭡니까? 라든가 what event 그래서 무슨 이벤트를 attending 준비합니까? attending 갑니까? 이 정도 느낌. 아니면 attend랑 다르게 asked to organize 어떤 이벤트를 organize 준비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파트 4 같으면 listener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what are the listeners preparing for? 리스너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 뭡니까? 뭐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회사 이름이 있을 때 아니면 애초에 질문에 company, business 이런 거 써있잖아요. 그러면 컴퍼니나 비즈니스 자체가 그냥 화자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자 회사가 준비하는 거 뭡니까도 주제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recently do 해가지고 최근에 했던 거 뭡니까? recently면 무조건 과거죠. 먼 옛날이 아닌 과거에 했던 거 뭡니까도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게 만약에 1번 문제 있어도 What bad news does a man mention? 하고 아니면 뭐 화자가 스피커가 말하는 나쁜 뉴스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얘도 주제가 뭡니까? 소리입니다. 그 bad news나 아니면 문제점 problem 아니면 concern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런 애들이 같이 나오곤 하겠어요. 목적물일 거면은 뭐 purpose하고 묻는데 이 of the conversation 대화나 뭐 what is the purpose of the meeting 미팅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 묻는 거 말고도 What is the purpose of the man's visit? 하고 방문 목적이 뭡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처음 시작에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이러려고 왔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결국 뭐 대화의 목적하고도 많이 이어지곤 하더라.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아까 1번에 안 써 있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준비하는 거, 가려는 거, 최근에 했던 거, 문제점이 뭐라고 합니까가 1번 문자에 써 있거나 한다면 이거 자체가 대화의 주제겠거니. 왜냐면 대화 말 순서대로 질문에 있는 순서랑 똑같이 진행이 될 거고 아무래도 1번 문제가 주제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꼭 정리를 해두셔서 실전 가서 1번 문제에서 빨리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화자랑 장소 어디냐는 문제인데요. where로 시작을 했을 때 work로 끝나는 걸 확인하면 돼요. work로 끝나면 여긴 딴 게 아니라 직장을 묻는 거. where로 시작해서 work로 안 끝나면 그냥 대화 장소, 담화 장소를 묻는 건데 특히나 work로 끝난다? 그러면은 이제 직장을 묻는 거. 아니면 speakers 누굽니까? 뭐 파트 4 같으면 speaker 누굽니까? listener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텐데 ABCD에 써져 있을 게 화자가 누구냐 해서 써져 있는 게 뭐 직업들, 직책들이 써져 있겠죠. 그런 거 봐주시고 이런 것도 what job do the speakers most likely have? job이 뭐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직업이 뭐겠습니까? 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부사 문제이긴 하거든요. 밑에 What does a woman's company produce? 그래서 여자의 회사가 생산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게 생산하는 게 핸드폰 기기인지 카메라인지 뭐 조명인지 가구인지 이렇게 봐도 푸시고 그리고 여자의 회사가 이렇게 구체적인 생산하는 품목이 뭔지를 들어두시면 그게 이제 여자의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가 처음에 나올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는 what department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면 field 무슨 분야에서 what industry, 무슨 산업에서 일하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딴 게 아니라 이제 부서가 뭐냐 해가지고 여기도 직장 묻는 거. 네, where does a speaker work? work 있으면 직장인 거라. 파트 4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요거 who most likely are the listeners 해서 리스너가 누군지, 청자가 누군지 묻는 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자는 왜냐면 화자랑 다르게 말이 없죠. 지금 일방적으로 화자가 말하고 청자는 좀 유추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사실 화자랑 장소는요. 전반적으로 유추시키는 걸 좋아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장소가 어딘지 바로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단서를 제시를 해서 그걸 캐치할 수 있는지 묻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You checked out the books 2 weeks ago. 이게 2주 전인데요. Oh, I returned it this afternoon. Sorry for the delay. 죄송해요.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면 여기가 어딜까요? 했을 때 book이 같이 있지만 book 뭐는 아니고 store는 아니고 서점은 아니고 University Office Printing Shop Library 중에 checked out, 책을 빌렸다 이렇게 책을 빌렸고 책을 반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러운 거는 library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library라는 건 안 했지만 그러면 남자의 직업도 바로 나오겠죠? 남자가 누구냐고 하면은 librarian 하고 남자는 사서라고 찍어주신다는 느낌인 거죠. 괜찮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여자가 I'm with their presentation slot to next Friday. 이게 발표 슬롯 하는 뭐 순서 이런 거예요. That's fine, 괜찮아. 그래서 department chair actually said she needed more prep time.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for her lecture anyway. 강의하려면 she's expecting over 100 students in the hall. 해서 학생들이 100명도 넘게 올 거라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여자도 이제 어느 직업에 일하는 사람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자가 딴 사람이 아니라 같이 university professor에서 대학, 강연, 학생들, 그리고 department chair가요. 여러분 딴 게 아니라 학과장님, 학과장 이런 거 얘기하려고 department chair 해줬네요. HR trainer, 인사과 할 거면요. 같이 어떤 얘기 할 거냐면은 뭐 우리 직원들의 뭐 교육 이런 얘기 해줄 거네요. 마케팅이면 뭐 세일즈 이런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되고 비즈니스 컨설턴트랑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파트 4도 가보시면 파트 4에서 혼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Good afternoon 인사하면 This is a reminder that starting next month
다음 달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 Our facility, 저희 시설이 will be open until 9 p.m. on weekdays. 주중은 9시까지. This change comes after many of you requested more evening hours. 저녁 시간에 더 요구를 해가지고 9시까지 연다. 이런 걸 얘기를 하더니 이거는 많은 장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Also, don't forget to sign in at the front desk before using the equipment 하면서 front desk에 사인인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쓰는 거 잊지 말라. 하나 더 얘기해 주는 게 complimentary towels 무료 타월들이 are available near the lockers. locker 주변에 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speak with one of our staff members. 하고 제발 얘기를 해달라 하고 끝난단 말이죠. 자, 조신. Who, 누구한테 speaker. 만약 여러분 who is the speaker 하면 화자가 누구냐 하고 who is the speaker most likely talking to. 누구한테 말하냐? Who is the speaker most likely calling.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 여기 addressing은 who is the speaker most likely 말을 하냐, 연설을 하냐 이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호텔이나 컨퍼런스 참여자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도 너무 어색하고 락커 장비, 무료 타워 이런 걸 다 합치고 보니까 팀 멤버스한테 얘기하는 거다라고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evening hours가 뭐 바뀝니다 같은 이런 hours of operation, 운영시간 변경 이런 얘기 워낙 좋아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파트 4에서 이런 연설 하나 더 해볼까요? Hello everyone, I hope you are all enjoying your meals.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신가요? 이런 장소에서 시작하는 것도 힌트로 잡아두고 Before we move on to the word presentation 자, 또 저희 가기 전에 파트 4에서는 자, 우리 이제 시작 전에 이런 느낌에서 진짜 본론이 나올 때가 많아요. I like to, 내가 하고 싶은 게 acknowledge the hard work that each of you put in the past year. 여러분 모두가 작년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더니 as you know, 아시면서 our sales figures exceeded targets by nearly 15%. 저희가 엄청 잘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매출 실적의 목표에 거의 막 15%를 넘게 초과 달성을 했다. After dinner, please stay seated as we be handing out some certificates of appreciation.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할 거니까 감사장인 거죠. 감사장, certificate of appreciation, 감사장을 보낼 거다. 자, 그럼 트레이닝 힘듭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뭐다가 아니라 지금 상 줄 거고요, 상. awards ceremony 해줄 거고, presentation 줄 거고, certificates of appreciation, 감사함을 막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쇼핑몰도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travel agency, 여행사도 아니겠죠. 대신에 어디에서 company banquet 해주면 이런 약간 행사, celebration 해주는 dinner 같은 거 먹는 식사도 기본적으로 banquet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컴퍼니 banquet에서 해주는 거, 회사 직원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저희 연습 문제로 파트 3번, 4번 음원 같이 진짜 들어보면서 이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주제 목적 초반에 나오는 거 잡아볼게요. 자, 질문 같이 보시니까 What is a woman's occupation 해서 직업이 뭐냐 있거든요. ABCD 보니까 대충 다 뭔가 부동산과 관련된, 네, 집과 관련된 거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들어보시니까 Hello, Ms. Florence. I was wondering if any buyers contacted you about the retail space I put on the market. I've shown it to a few people so far, but no one has been interested in purchasing it. I think it's because of the high price. I see. I'm going to check the prices of other properties in the area and then call you back. 네, 이런 대화를 해준다면 이 여자가 아무래도 누구라고 해줄까요? 자, 일단 남자로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남자가 얘기해주는 걸 들으면서도 우리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얘기해주는 Hello, Ms. Florence. I was wondering if any buyers contacted you about the retail space I put on the market. 남자가 궁금해하는 내용. I was wondering if any buyers contacted you about the retail space I put on the market. 궁금해하는 거. I was wondering if any buyers contacted you 컨택한 buyer 산 사람이 있을지 about the retail space I put on the market. 뒤에 나오는 건 about the retail space. 그 retail 할 수 있는, 소매점 할 수 있는, 가게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자가 자기의 직업, occupation에 대한 힌트를 한 번 더. I've shown it to a few people so far. 제가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property investor, 투자자면 딴 사람한테 보여주고 댕기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보고 다녀야죠. Show to some people한테 보여주는 사람은? But no one has been interested in purchasing it. 근데 다들 관심이 없네요. I think it's because of the high price. 가격 때문이려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대본이랑 같이 볼까요?
자, 남자 I was wondering if 이런 표현도 주제 줄 때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 뜻은 무슨 소리냐면 I want to know. 내가 알고 싶다 이 소리입니다. Any buyers contacted you about the retail space I put on the market? 마켓에 이런 retail space를 줬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집 사고 팔고 이런 얘기가 좀 더 익숙한데 당연히 상가, 그쵸? 상가 건물을 판다고 해도 어디 가서 얘기해주는 거? Real estate agent, 부동산 중개인한테 얘기해주는 걸로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관심 있는지 그래서 I shown it to a few people so far. 지금까지 좀 몇 명한테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real estate agent, 부동산 중개인이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남자가 I see. 그렇군요. I'm going to check the prices of other properties in the area. 그러면 그 동네에 other properties in the area 해서 이 같은 동네에 다른 그 물건들은 어떤지 그리고 property가 재산 말고도 부동산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중개인과 얘기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아닌 거 알 수 있겠죠? 빌딩 인스펙터는 뭐 해주는 사람이냐면 보통 안전 점검 같은 거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빌딩에 뭔가 수칙 같은 규칙 같은 걸 안 지킨 건 없나 이런 걸 봐주는 사람이 빌딩 인스펙터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파트 4 연습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엔 두 문제 보려고 하는데 where로 시작하고요. 여러분 여기 질문이 뭐로 끝나는 거 한눈에 work로 끝나는 거 한눈에 보면 여기에 직장을 묻고 있고 ABCD가 슬쩍 보시면 전부 다 뭔가 사무실은 아니고 뭔가 노는 느낌과 연관된 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전화한 이유가 뭡니까니까 파트 4에서는 why calling, 왜 전화하냐, what is the purpose of the call, 전화 목적이 뭐냐를 보시면서 오, 얘가 이제 전화 메시지를 듣겠구나. 전화 메시지를 듣는다는 그 지문 유형을 알아두시면 좋은 건 뭐냐면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고요. 라고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고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하려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가 이어서 나오는 게 국룰이거든요. 맨 처음에 여보세요. 제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전화한다. 자, 근데 여러분 이번에 봐봐요. ABCD가 to provide 말을 해주려고, to respond to 답을 해주려고, confirm 확인하는 말을 해주려고, to advertise 광고하는 말을 해주려고. 이게 물론 약간의 뉘앙스는 약간 다르지만 다 전화한 목적이 기본적으로 전화해서 말을 하려고거든요. 말을 하려고.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어디에 봤으면 좋겠냐? 뒤에 directions 길 안내를 해주려고, inquiry 질문에 대한 말을 해주려고, payment 돈 얘기하는 거, 돈 지불 납입에 대한 말을 하려고, new product 신제품에 대한 말을 하려고. 그래서 ABCD의 나머지 부분을 잘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문제 한번 가봅시다. 처음에 시작에 자기 직장 말해주고 왜 전화하는지 말해주고. Hello, Mr. Kim. This is Ronaldo Relenti calling from Global Trip. I'd like to answer your inquiry about the discount for your tour package. I see that you booked it on our website, but this promotion is only available if you book it through our smartphone application. 네, 이런 얘기를 해주게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들어보시면 안녕하세요로 시작해서요. Hello, Mr. Kim. This is Ronaldo Relenti calling from Global Trip. 어디에서 전화드립니다. 해서 자기 이름은 안 중요하거든요. This is Ronaldo Relenti 이 사람의 이름 안 중요하고 calling from Global Trip. 요걸 들으시면 Calling from Global Trip. 어디에서 전화해요? Calling from Calling from Global Trip. 지금만 되겠어요. 뭐로? Global Trip이니까 Travel Agency 하면 되겠죠. 그 다음 한마디만 더. I'd like to answer your inquiry about the discount for your tour package. 찍으신대요. I like to, I want to.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주제의 목적. I'd like to answer your inquiry. 내가 하고 싶은 게 I'd like to answer your inquiry 너의 inquiry를 알고 싶다. about the discount for your tour package. inquiry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한다.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자, 대본 봐보시면요. Hello, Mr. Kim 하고 This is가 전화할 때 I am 만나죠. This is 하고 사람 이름 주는데 사람 이름보다 중요한 건 이제 역시 calling from 여기에서부터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근무처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주면 되네요. This is Ronaldo Relenti calling from Global Trip. Global Trip에서 전화드립니다. 그리고는 I like to answer your inquiry. I like to answer your inquiry. 제가 하고 싶은 게 I'd like to answer your inquiry. 발음은 두 개 다르요. inquiry, inquiry. I'd like to answer your inquiry. 그게 뭐 하는 거? 그러니까 respond to 하려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travel agency에서 전화하는데 I like to answer your inquiry. 네, respond to a customer's inquiry. 답해주려고. About the discount for your tour package.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I see that you booked it on our website. 그걸 웹사이트로 하셨는데 This promotion is only available if you book it through our smartphone application. 우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하셔야만 할인 받는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파트 3번, 4번이 물론 회사 내용들도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일상생활이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만 단어라 공부해 두시고 문제 유형들 공부해 두시면 얘네들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 유형과 단어 공부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 저희 민지원 토익 채널을 구독하시고 전 영상들을 찬찬히 보시면서 단어들과 문제풀이 팁들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뜨거운 여름에 저희 남은 파트 3번, 4번 꿀팁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안 했으면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의 파트 3, 4 꿀팁으로 만날게요. 바이바이.